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효자손 Q로 유명한 벤스랩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벤스랩 바이오 액티브 하이드로 앰플이라고 그래요. 어렵네요. 바이오 액티브 하이드로 앰플. 특허받은 고농축 영양 성분이 피부에 쏙 스며들게 만들어서 보습, 탄력, 미백,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준다고 해서 별명이 SOS 앰플이라고 합니다. 갈색병 28병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28병이거든요. 이게 한 세트인데 하루에 한 병씩 개봉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듬뿍 이렇게 바르시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오일 에센스를 비롯해서 복합 펩타이드 6종과 3중 히알루론산 등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피부가 뭐 좀 칙칙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를 앞두고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이쯤 돼서 또 우리 사건 속으로 해서 이벤트를 좀 해야 되겠죠. 28병 요 한 세트를 구입을 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구매 방법은요, 0505-820-0888 0505-820-0888로 전화해서 주문하시거나 우리 사이트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반드시 사건 속으로 구독자라고 메모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메모 남기시면 추가 사은품 또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해피기버 홍보대사 김복준입니다. 해피기버에서는 그 여성들로 구성된 그 봉사 합창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중 그 합창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합창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건 속으로 고정 댓글에 모집 공고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11년 12월 7일 03시 17분경입니다. 2011년 12월 7일 한겨울이 되겠죠. 03시 17분경 새벽 시간대에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 편의점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면서 여성 손님 한 사람이 뛰어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본 그 당시에 편의점 알바생이 119에 신고를 함으로써 불은 금방 꺼졌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끄고 난 이후에 보니까 편의점 안쪽에 그 창고가 있는데 숙소로 개조를 해놨던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이 편의점 업주 여성분입니다. 60세 정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즉바로 그냥 살인 사건, 살인 및 방화 사건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경찰이 초비상이 걸리게 되죠. 하여튼 이 불이 남으로 인해서 편의점 창고하고 내부가 일정 부분 불에 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소방서 추산으로 약 500만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가 있었고, 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분에서 30분 만에 완전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화재로 숨진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제 화재로 숨진 줄 알은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런데 나중에 검시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화재로 숨진 게 아닙니다. 머리에 둔기를 맞고 쓰러져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편의점 주인 정 씨를 살해한 이후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확실하게 살인 방화 사건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날 새벽에 이 편의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누군가가 창고에까지 와가지고 편의점 주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거라면
이거는 뭐 혹시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원한에 의한 살인일까요? 당연히 그 없어진 게 나와야지 맞는데, 없어진 게 나오려면 현재 상태에 카운터 쪽에 그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간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 그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돈을 가져갈 리는 없죠. 그럼 물품 창고 안에 간이 숙소로 이 집주인, 편의점 주인이 개존해 해놓은 그 안쪽에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범행 이후에 금품이 사라진 것은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금품 목적의 범행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 의하면 이 편의점 주인 정 씨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편의점 안에 있는 창고 겸 그 안에 방을 만들어 놨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뭐 일을 잘 모르면 와서 깨워가지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이러려고요. 역시 그날도 편의점 주인은 그 야간 아르바이트생하고 이제 교대를 한 다음에 편의점 안 창고 겸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던 중에 둔기로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취 목적의 어떤 범행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개연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경우에 가장 먼저 용의자로 의심받은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르바이트생 그 진술을 제일 먼저 받지 않았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그랬잖아요. 아까 어떤 여성이 그 안쪽에서 나오면서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뛰어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아르바이트생 진술에 의거해서 본다면 그 불났다고 말해주고 뛰어나간 그 여성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여성은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있었을까요? 검정색 코트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요. 손에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답니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손에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고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하고 키가 아주 작은 여성이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좀 더 깊숙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르바이트생이 03시경에 그 여성이 편의점으로 쓱 들어서더니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슨 물건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른다 손치더라도 5분 이상을 끌을 수가 없죠. 시간을 5분 이상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거 저 여자는 조금 전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오지? 궁금해서 다가가다가 뛰어나오는 여자하고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에 그 여자가 안쪽에 지금 불났다 이 얘기를 하고 그냥 무다닥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안에 불났다고 얘기하고 황급히. 처음에 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요, 약수통을 들고 있어서 뭐 약수터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뭐를 사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여기에서 일한 지가 한 2달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약 2달 정도 일을 하면서 거기 찾아왔던 여성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맨 얼굴로 와서 뭐 명확하게 얼굴 보면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몇 번에 걸쳐서 거기 찾아온 적이 있었던 여성이므로 눈매라든지 말투를 보면서 저 여성은 내가 그 전에 몇 번 여기 찾아와서 본 적이 있었던 여자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이 유력한 여성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난 이유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여기서 조사할 건 뻔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뭐를 조사했겠습니까?
뭐 CCTV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편의점에 당연히 편의점 내에 있는 CCTV. 그 다음에 편의점 밖에도 이제 각종 그 CCTV들이 있겠죠. 다른 가게에도. 그래서 CCTV 확인을 제일 먼저 경찰이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있는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흰색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여성의 모습과 그다음에 편의점 내부에서 찍혀 있는 여성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불났다고 소리 지르고 뛰어나간 여성이 그 인상착의는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CCTV에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CCTV 있기 때문에 편의점 내부에서 범행했다 하면 이거는 그 검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특정을 하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즈음에 이제 그 어머니가 정 씨가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경찰이 알아보니까 그 정 씨의 아들이 하나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아들은 안 씨인데 30대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그 연락을 해보니까 아들이 베트남 쪽에 있어요. 외국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아들을 긴급하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요. 뭐 급하게 아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술을 들으면서 아들에게 그 확보된 CCTV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CCTV를 보자마자 아들이 그냥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거로 추정되는 그 여성은 자기하고 동거를 한 적이 있는 김 씨라는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안 씨가 진술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걸음걸이만 봐도 저는 알거든요. 근데 저 여자 지금 특이한 걸음걸이가 있는데 저 여자 맞고요. 그다음에 신체 체형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가 전에 동거하던 여성 김 씨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남성, 이 안 씨는 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 약 2년 넘게 그 여성과 동거를 했었던 사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하고 이 안 씨,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망하신 분의 아들은 2010년 3월 달에 친구들과 놀던 자리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한눈에 이제 훅 가가지고 금방 가까워져서 동거 생활로 바로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35세인데 안 씨는 여성 같은 경우는 41살입니다. 한 6살 정도가 더 많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2년 가까이 동거하던 여성의 외모, 뭐 얼굴을 다 가려도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면 당신하고 동거했던 여성이 당신의 어머니를 해코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자기가 동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나중에 봤더니 이 김 씨라는 여성이 한 번 이혼을 한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김 씨라는 여성이 한 번 이혼을 한 적이 있는데다가 3살짜리 아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신의 어머니 정 씨에게 얘기를 했더니 정 씨는 60세입니다. 정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펄펄 뛰어요. 너는 지금 결혼도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하필이면 애 딸린 이혼녀하고 네가 동거생활하면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결사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또 이 안 씨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2011년 11월 달에 그 김 씨한테 이별을 통보해요. 참 뭐 어떤 형태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짐작컨대 어머니가 결사반대해서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이별을 통보를 했고요. 이별을 통보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베트남에 왜 간 줄 아십니까? 베트남 가서 섹시 아내 찾으려고 베트남을 갔었던 거예요. 자, 아마 그 내용을 알은 이 김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감정을 많이 가졌겠죠. 그것 때문에 그 저녁에 찾아와서 그 안에 편의점 안에 있는 방에서 잔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범행을 한 게 아닌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범행을 하고 둔기로 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둔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손에 들었던 플라스틱 통은 분명히 기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 김 씨, 이 여성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이 여성의 주소지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화성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12시간 후에 그 여성 김 씨를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해가지고 압송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범행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계속 범행은 부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얘기하는 게 나 범행 시간대에 당신들이 말하는 그 범행 시간대에 나는 내 집에 있었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편의점에 아예 간 사실조차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집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게 하나 있다. 경찰이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날 당일날 04시경까지 딸 그냥 집주인인가 봐요. 집주인 그 딸이 우리 집으로 주인집 딸의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집으로 놀러 오는 바람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집에서 놀았고 애들이 거기 잘 놀으라고 자기가 화장실 불도 켜주기도 하고 이랬었다. 즉 말하면 나는 그 시간대에 집에 있었다. 내가 집에 있었다는 거를 우리 그 집주인 딸들, 애들 친구들이 와서 얼마든지 입증해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실제로 집에 있었다면 화성에서 광주까지는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이거는 범행이 불가능한 거죠. 경찰도 처음에는 이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이 여성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잘못 본 걸 수도 있겠는데, 아들이 잘못 집은 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뭐를 착안했냐면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CCTV가 명백히 나와 있고 경찰이 봐도 그 여성이 맞았던 거예요. 분명히 편의점에 온 거는 그 김 씨가 맞는 거예요. 경찰이 봐도. 그런데 본인이 안 왔다고 얘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뭐를 착안했냐? 그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불을 지르고 난 이후에 3시간 거리에 있는 화성까지 날아갔다면 그 시간대는 대중교통수단도 없고 차를 이 여성이 끌고 다닌다면 끌고 갔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추적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잽싸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수단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관할구역 그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했던 택시 기사들을 택시 회사를 통해서 전부 수배를 해요. 새벽 시간대에 요러요러한 인상착의를 가진 여성을 태워서 경기도 화성까지, 장거리니까 다 기억할 거거든요. 택시기사분들이. 운전을 해준 사람 있으면 연락해달라 했더니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그 시간대에 관내 택시기사가 수배돼서 40대 여성을 자기가 택시에 태웠다. 그리고 화성까지 한 3시간 넘게 그 손님을 데려다 준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는 택시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가 확실하게 그날 그 상황을 자기가 기억하는 이유를 하나 더 대요. 그 여성의 몸에서 기름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바람에 제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뭐 하는 여자인데 몸에서 기름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억이 난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화성까지 가는 도중에 가스가 떨어졌대요. 가스가 떨어져서 그 여성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가스 충전을 해준 사실도 있다고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합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본인 카드를 사용하면 이건 뭐 그냥 걸리는 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끝까지 집에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아니, 가스 충전까지 본인 카드로 해줄 정도면 저 여자가 끝까지 부인하지는 않을 텐데 정말 이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택시기사가 나타났고 택시기사한테 얼굴 보여주니까 맞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럼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6살 연하의 안 씨, 지금 그 사망한 편의점 주인 정 씨의 아들하고 동거 생활을 2년 남짓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 거 한번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거를 이유로 이 그 편의점 주인 정 씨가 교제하는 거를 반대하고 결사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또 그 말을 들은 아들 안 씨가 바로 어머니 권유에 따라서 관계를 청산하자고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헤어진 다음에 최근에 살살 포기하지 못하고 알아봤더니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려고 외국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요거는 살해 동기는 충분한 걸로 여겨진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확인을 해본 바 이 이별 통보를 받은 김 씨가요. 난 너하고 이제 그만 만나. 그냥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흔쾌히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이혼도 한 적이 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어머니 말이 맞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정리할 수밖에 이러고 딱 끊어줬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김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이 안 씨 어머니 정 씨가 운영하는 지금의 그 편의점에 수시로 찾아갑니다. 수시로 찾아가고 어머니 내가 한번 잘 살아볼 수 있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가서 설득도 하다가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그냥 막 쌍스러운 그 욕까지 섞어가면서 다투기도 하다가 이러면서 아주 자주 들락날락 그 편의점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된 알바생도 싸우러 올 때 한 2번 정도 그 여성을 봐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도 눈매가 그 여성과 비슷하다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그러던 중에 2011년 12월 달에 이 안 씨가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해외로 가자 그 안 씨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정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면서 매달렸지만 정 씨가 냉정하게 재차 거절을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범행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는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가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게 이미 손에 기름통 들고 있었고요. 기름은 미리 그 주변에 사간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범행하고 난 이후에 불을 지르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 떨어지는 계획 범죄입니다. 둔기도 당연히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들고 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범행을 한 건데
결국은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둔기로 두부를 강타해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를 몸에다 뿌리고 불을 질러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불이 확산되니까 뛰어나가면서 도망가면서 이제 편의점 직원한테 안쪽에 불났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김씨 이 여성은 자기 딴에는 배신감에 결국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끈질깁니다. 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계속 범행을 부인합니다. 이 여성이 부인하는 내용을 보면요, 가관이에요. 충전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대금을 결제해줬다는 이 카드 관련된 그 진술에 대해서 경찰관은 이제 이 김 씨를 체포하고 수사하던 중에 김 씨의 지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당일 화성으로 타고 간 그 택시에 가스를 충전해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기가 결제한 게 맞다고 했다가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는 사실은 그거 경찰에서 제가 헛소리한 거예요. 그 카드는요, 사건 발생 이전에 내가 분실을 했었고요. 내가 그 분실한 걸로 아마 그 사람이 결제를 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제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범행을 그 카드 관련돼서 부인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택시기사야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태우고 가는 게 이제 과정에 저 여자가 내가 가스 떨어졌다 그러니까 택시비 그 주는 대신 이제 이걸로 해서 계산하기로 했던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화성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이동수단과 관련돼서 첫 번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2011년 12월 7일 04시 30분경에 집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백양사로 가려고 광주 비엔날레까지 갔다가, 뜬금없는 얘기죠. 새벽 4시 30분에 택시 타고 무슨 백양사를 갑니까? 백양사를 가려고 갔다가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있는 데까지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터미널로 갔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갔다가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렇지만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광주 광천터미널 CCTV를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김 씨는 전혀 행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자기가 읊었던 거 있잖아요. 비엔날레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터미널로 갔다. 그러니까 터미널 이런 데 CCTV를 경찰이 이 여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확인을 했지만 거기 어디에도 이 김 씨의 모습은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이 김 씨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 씨가 아까 첫 번째 알리바이가 뭐였냐면 산수동에 있는 그 화성 산수동에 있는 본인 집에 있었고 그 집주인 딸 친구들이 놀러 와서 같이 술 마시고 화장실 불까지 켜준 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당연히 그 당시에 놀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이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주인 집 딸은 거기 놀러 간 거는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 주말입니다. 그건 저 아주머니가 내가 그 전에 놀러 간 거를 지금 착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건 범행 당일날 거기에 간 적이 없었던 겁니다, 주인 집 딸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김 씨, 이 여성이 그 진술한 내용은 허위 진술인 거죠. 그러면 뭐 이거는 다 깨진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범행 인정하고 선처받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막무가내 형태, 약간은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약간은 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결국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전부 배척이 돼 버리는데, 재판부는 아르바이트 종업원 진술이라든지 CCTV에 녹화돼 있는 장면, 그다음에 사건 후에 이 사람의 행적 등등으로 미루어 봐서 이거는 확실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은 뭐 살해하거나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거는 앞뒤 재봐도 본인이 맞다. 그러니까 이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 확실하게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이 범행 수법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범행이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살인, 그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줍니다. 무기징역. 이게 굉장히 세게 맞은 거예요. 광주지방법원인데요, 이 판결을 한 데가 김 씨한테 살인과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저 얘기한 내용이 반사회적 그 범행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사회적인 어떤 그 이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냥 무기징역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은요, 피해자의 이 취침 시간 요거 미리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침하는 장소, 여기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경유를 샀어요. 경유. 이 경유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범행한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무기징역이라는 이 중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 인정 안 합니다. 다시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이 들어갔는데요. 항소심은 2011년 11월 20일 이 항소심은 이제 그 이유가 되겠네요. 항소심은 그 이유가 되겠고,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내용이 뭐였냐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심하게 본인이 절뚝거려서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에 11월 20일부터 자기가 다리가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절뚝거려서 걷기조차 힘들었고, 그 다음에 11월 28일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한 8일 뒤부터는 아예 걸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돌아다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 그 CCTV에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면서 지금 나를 잡아다가 구속시켜 놓고 피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여성이 변소를 해요. 그리고 절대 나 아니라고 항소심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이거를 또 이 뒤집는 진술이 나와요. 아들 안 씁니다. 12월 2일까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6일 전까지 동거를 했던 거예요. 동거를 했던 안 씨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11월 28일부터 못 걷고 다리가 아파요. 12월 2일까지 내가 쭉 같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잘 걸어다녔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다리가 아팠다는 거는 부인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CCTV를 경찰도 갔다가 여러 번 수백 번 돌려봤다고 해요. 실제로 걸음걸이가 굉장히 불편하고 못 걷는 그 여성인가, 아파서 못 걷는 건가, 단지 습관적으로 좀 걸음걸이가 다른 건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돌려봤더니 이 여성이 아파 보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걸음걸이의 모습이 몸을 약간 위로 이렇게 솟구치듯이 11자 형태로 걷는 걸음걸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CCTV에 나온 걸음걸이와 이 여성의 실제 걸음과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긴급히 분석을 해가지고 2심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경찰이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도요 이렇게 말을 해요. 범행 동기와 수법 등과 피해자 사망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중하고 사전에 피해자 취침 장소 및 시간 등을 미리 파악을 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그 다음에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이 김 씨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김 씨한테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만 3살짜리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다음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없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을 검토해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원심의 형은 좀 무겁다. 따라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해준다. 해가지고 이 여성은 결국 항소심에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심에서 무기징역 받은 거를 항소심에서 20년으로 감형해진 이유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본인이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참작이 된 건 전혀 아니죠. 딸을 키우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전과가 별도 없는 점 뭐 이런 것 등등을 참작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해줬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 여성은 대법원까지 상고하지만 상고 기각으로 20년으로 형이 확정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면 나오는 거니까 이 여성은 지금 아마 출소해서 밖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광주 편의점 살인 방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이 났을 때 상당히 시끄러웠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 범행 수법,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거는 나름대로 치밀했지만 그렇지만 편의점이라는 곳 자체가 CCTV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편의점 밖에도 CCTV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범행을 하고 새벽 시간대에 택시를 집어타고 화성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면 경찰이 실어다 준 사람, 태워다 준 택시 기사를 안 찾을 리 만무하고요. 그런데 마스크 써가지고 모든 게 다 가려졌으리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범행이죠. 아마 짐작컨대 재판부에서도 이 여성의 범행을 계획 범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의 수법이 너무 허술하고 서툴기 때문에 계획 범행의 범주에는 집어넣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계획 범행의 어떤 비난 가능성, 그래서 처벌의 강도를 높일 부분으로 참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범행 수법 자체는 허름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끝까지 이 범행을 부인하고 하다가 지금 처벌을 받은 거고요. 내용을 이제 좀 더 제가 깊숙이 좀 알아봤더니 이 편의점 이 주인 정 씨의 아들 안 씨,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사건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불과 이 어머니가 살해되기 6일 전까지 이 여성과 2년 남짓 동안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그 동거 생활을 하는 과정에 어머니는 아마 그 동거 생활하는 곳에 수시로 찾아가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너 왜 여기 있냐. 아마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아들을 데려가면 또 어머니 말은 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뭐라고 부르죠? 어머니 엄마가 마마보이? 마마보이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 어머니가 얘기하면 나오려면 나오고 하지 말려면 하지 않는데 그러면 영구히 딱 끊어놓고 안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또 어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수시로 또 그 여성한테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김 씨, 범행을 한 김 씨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반대해도 저 사람은 나한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 내가 잘만 하면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끔, 오해하게끔 만드는 게 이 안 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안 씨가 이제 아마 어머니가 아마 되게 세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너 정말 이거 안 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쪽 그 결혼정보회사하고 몇 군데 알아봤더니 베트남 쪽에 지금 가면 거기서 아주 이혼녀도 아니고 애 있는 여자도 아니고 아주 나이도 어리고 예쁜 그 신부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대. 내가 그 베트남 쪽에 다 알아봤으니까 너 빨리 가. 그래가지고 여권 준비하고 모든 거를 다 준비시켜서 불과 이 사건이 나기 6일 전에 이 남성은 그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와중이었던 거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김 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꼭지가 확 돌아버린 겁니다. 결국은 나하고 떨어뜨려서 강제로 떨어뜨리더니 당신이 당신 아들 지금 외국 보내서 국제 결혼시키려고 하는구나. 야, 이건 이제 도저히 내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서 다시 한번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사정해보고 안 되면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망칩니다. 둔기를 흰색 쇼핑백 가방에 넣고 또 한쪽 손에는 경유를 사가지고 들고 그 편의점으로 간 거고요. 그게 이제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한테 이 안에서 주무시는데 안에 계시죠 하니까 그거 알려준 거고 안에 들어가서 깨워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줘서 아들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라고 했고 바로 그냥 둔기로 누워있는 그 정 씨의 머리를 마구 공격한 거죠. 그리고는 그 몸 위에다가 경유를 통째로 부은 다음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리를 맞은 상태에서 잠시 기절을 했던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숨이 끊기기 전에 그 화상을 입고 사망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범죄입니다. 이 범행 자체가. 그래서 무기징역도 이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2심에서는 이 여성의 어떤 그 처지 돌봐줄 아이 때문에 참작해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해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요상하게 이즈음에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국제 결혼과 관련돼서 한참 사귀고 이 사건처럼 막 사귀고 서로 동거까지 하고 곧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이때 국제 결혼 붐이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2011년 이즈음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고 국제 결혼한다고 날아가는 바람에 그 사건과 연관돼서 칼질하고 막 이랬던 사건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2011년경이. 그 사건의 한 건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급작스럽게 좀 더 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건을 도리 없이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선정해 가지고 온 거는 광주 편의점 살인 방화 사건입니다. 광주 편의점 살인 방화 사건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찾았던 그 사건 오늘 원래 올리고자 했던 사건 자체가 조금 꼭 한번 이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선정했던 그런 이 사건이었는데 그게 심의에 어떻게 보면 심의에 걸리는 바람에 못 보내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와가지고 급히 좀 대처를 하고 저 혼자 해봤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